필리핀 해군의 해양전투사령부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초계함, 호위함 등 최소 12척의 함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죠. 네이버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네요. Korean expansion, the future of the Philippine fleet. 여기서 expansion은 확장, 넓히다 이런 뜻이겠죠. 필리핀 해군의 미래, 한국의 역할이, 한국의 범위가 확장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기사 내용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문단이죠. 판매부터 기부, 구경 함정의 업그레이드까지 한국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8년까지 필리핀 해군은요, 한국에서 OPV, 코르벳함, 호위함을 포함해서 최소 12척의 함정을 도입해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OPV, 코르벳 and frigate from South Korea. 여기서 OPV는 뭘까요? 연안경비함이죠. 그렇다면 이 코르벳은 뭘까요? 코르벳. 지금 보시는 이 배가 코르벳인데, 코르벳은요 17세기쯤에 프랑스 해군이 코르벳이라는 용어로 부른 게 시초인데, 프리깃, 즉 호위함보다 작은 크기의 함선을 칭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분류가 좀 애매해졌는데, 호위함보다 약간 작지만 고속정보다는 더 큰 어떤 중간 단계의 함선을 가리키죠.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동해급과 포항급을 묶어서 페트롤 컴뱃 코르벳, 줄여서 PCC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이 코르벳이 바로 초계함입니다. 이 사진 아시죠? PCC-77E, 바로 천안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초계함이죠. 그리고 프리깃함은 다들 잘 아시는 호위함이고요. 자, 다시 뉴스로 돌아와서 필리핀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이죠. RAF PMP라는 이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증강은 되게 중요한데, 필리핀이 이 해군 군사력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리핀은 현재 서필리핀 해와 루손 해협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죠.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된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중국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 빨간색 부분이 중국 측에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 영토입니다. 파란색이 필리핀이 주장하는 영토. 여기 보시죠? 이 파란색, 이 부분. 그리고 노란색, 이 노란색 부분이 베트남이 주장하는 영역이죠.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필리핀이랑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다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길 걸 우겨야죠.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라는. 아무튼 필리핀은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영토 확장을 꾀하는 중국 해군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요. 이에 맞서서 필리핀은 호라이즌 사업, 해군 전력 증강 사업이죠. 이 호라이즌 사업을 통해서 해군의 현대화를 이룰 계획인데, 이 호라이즌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실게요. 기사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필리핀 해군 전력의 증강 계획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호라이즌 사업은요, 총 3차례를 진행하는데, 대공전, 대함전, 그리고 대잠전, 대잠수함 작전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이 가능한 미사일 호위함을 6척 확보하고, 대함전과 대잠전이 가능한 초계함 12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에요. 첫 번째, 호라이즌 1 사업을 통해서 HD 현대중공업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인도받았죠. 여기 보시면 글자가 좀 작긴 한데, 호세 리잘 클래스 프리깃 해서 이렇게 2척이 나와 있죠. 지금 이 파란 색깔이 프롬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이렇게 기부를 받거나 양도를 받았거나 사온 군함이고요. 빨간색이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겠죠. 그리고 검은색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자, 보시면 그 검은색이 요 배가 미국에서 받아온 배고요. 받아왔거나 사올 예정이거나. 자, 그리고 요 빨간색이 영국입니다. 보시면 요 한국,
이 한국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이 호세 리잘급은 필리핀 해군이 최초로 인도받은 현대적 성능을 갖춘 전투함이에요. 이 호세 리잘함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호세 리잘함이죠. ACD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졌던 그런 사진입니다. 필리핀은 원래 이탈리아에서 중고 군함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리하는 비용, 뭐 유지하는 비용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차라리 새 거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새 군함을 건조하는 걸로 선회를 합니다. 뭐 차로 따지면 상태 안 좋은 중고차를 사서 수리비 몇백만 원 나오고 뭐 계속 고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럴 바에 그냥 새 거 사서 오래 쓰자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필리핀이 없는 나라 살림에 신규 함정을 건조한다고 무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신규 함정 치고는 그렇게 고성능의 함정은 되지 못했는데 뭐 후에 개량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필리핀의 경제 여력상 가까운 시일 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호세 리잘함의 건조를 두고서도 필리핀 내부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 당시 필리핀 해군의 참모총장이었던 로날드 메카도 중장이 주장했던 게 이 호세 리잘급에 들어갈 함정 전투 체계를 네덜란드제 탈레스로 하자. 하나의 함정 전투 체계는 해외에서 채용한 실적이 적다. 뭐 이런저런 꼬투리로 말이 많았는데 뭐 결국에 그 메카도 중장 그 아저씨는 사퇴했고 호세 리잘함에는 하나의 전투 체계가 탑재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해군 측에서도 아셔야 할 게 호세 리잘급의 모델인 인천급 호위함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인천급 호위함의 척당 단가가 2,700억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필리핀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 사업비는 4,044억이었어요. 두 척에 5,400억이 나와야 인천급이랑 비슷하게라도 갈 텐데 74%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또 필리핀은 이런 신형 함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반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구식 중고 군함을 쓰고 있는 필리핀과 한국 해군의 예산 규모, 함대 규모를 봤을 때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한국 해군의 전투 체계를 대부분 납품하고 있는 게 한화입니다. 한화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화는 한국 해군의 대부분의 함정 전투 체계를 납품하고 있어요. 필리핀이 네덜란드 탈레스 전투 체계를 채용하려면 그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죠. 본인들의 경제 규모를 좀 생각을 하시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메카도 중장은 사퇴했죠. 아무튼 이 필리핀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호세 리잘급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함정이에요. 2020년 8월 17일 필리핀 해군 최초로 림팩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필리핀 입장에서는 매우 감격적이었겠죠. 자, 이 림팩에 마땅히 보낼 배가 없었거든요, 필리핀은. 그래서 해병대 정도만 파견을 했었는데 이 호세 리잘급을 도입하면서 림팩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번외지만 이 호세 리잘이라는 분은 필리핀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뭐 라몬 막사이사이 유명하신 분이죠. 그 라몬 막사이사이와 함께 국부로 추앙받는 그런 유인이라고 하네요.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호라이즈 1 사업은 끝났고요. 호라이즈 2 사업으로 넘어가면 HD 현대중공업에서 초계함, 코르벳이죠. 이 초계함 2척과 원양 경비함, OPV 6척을 조달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OPV 6척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죠. 그리고 코르벳, 이 코르벳도 2척이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호라이즌 1, 2 사업을 통해서 도입한 10척의 군함에는요. 해성 대함 미사일, 수직 발사관, 그리고 한화 시스템의 전투체계 CMS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3 사업에 넘어오면은 잠수함 3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잠수함도 이제까지 운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중국의 해상 위협을 계기로 잠수함 전력화를 추진 중인데 지금 후보군에는 3개사로 압축이 됐거든요. 하나오션의 KSS-3 잠수함, 그리고 스페인 국영조선소 나반티아의 S-80급, 그리고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코르펜 잠수함이 최종 후보로 올랐는데 하나오션은 필리핀 해군 맞춤형으로 개발한 1400톤급 DSM이 1400PN 이 잠수함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필리핀은 이제 중국의 위험에 맞서서 한국산 군함으로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필리핀에
세 차례에 걸쳐 해군 함정을 무상 원조했었죠. 초계함과 제비급 고속정 12척, 그리고 물개급 군수지원정 한 척을 양도해줬었는데 한 척당 $100, 그러니까 13만 원만 받고 양도를 해줬었어요. 뭐 이 정도면 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쪼록 한국산 군함으로 중국 위협에 맞서서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 덧붙여서 싱가포르의 국제대학원이죠. 에스라자라트남. 이 에스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에 콜린 고라는 선임연구원분이 계신데 이 선임연구원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 해군 시스템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서구권의 공급업체에 비해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애프터 서비스 지원도 좋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 미국보다 한국이 지리적으로도 가깝죠. 그리고 장비의 어떤 공통성을 갖추면 나중에 운영 및 유지 보수하기도 한결 수월하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까지 덧붙여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